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느 맑은 날 오후 앨리스는 나무 밑에서 책을 읽고 있는 언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솔솔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에 깜빡 잠이 들렸는데 흰 토끼가 앨리스 앞으로 뛰어왔어요. 큰일 났네. 또 늦겠는걸? 토끼는 시계를 꺼내 보더니 서둘러 달려갔어요. 신기한 토끼야. 토끼가 말을 하네. 호기심 많은 앨리스는 토끼를 뒤쫓았어요. 토끼가 굴 속으로 사라지자 앨리스도 따라 들어갔지요.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앨리스는 끝도 없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구덩이 주변에는 선반이 있고 그 위에는 책, 그림, 지도, 단지 같은 것이 놓여 있었어요. 무척 오래 떨어지네. 이러다 지구를 뚫고 떨어지진 않을까? 지구 반대쪽 나라에 닿으면 재미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앨리스는 마침내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곳에서 앨리스는 물병을 발견했어요. 물병에는 나를 마셔요 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어요. 앨리스가 병 속에 물을 마시자 갑자기 몸이 손가락만큼 작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작아진 앨리스는 탁자 밑에서 나를 먹어요 라고 건포도로 씌어진 케이크를 보았어요. 옳지, 이걸 먹으면 다시 커질지도 몰라. 케이크를 먹은 앨리스는 깜짝 놀랐어요. 우와, 발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 앨리스는 머리가 천장에 닿을 만큼 커졌어요. 덜컥 겁이 난 앨리스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다시 흰 토끼가 나타났어요. 토끼는 커다란 앨리스를 보고 깜짝 놀라 도망치면서 부채 하나를 떨어뜨렸지요. 더워진 앨리스는 부채를 주워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앨리스의 몸이 점점 줄어들지 뭐예요. 60cm쯤 되게 작아진 앨리스는 아까 자기가 흘린 눈물의 바다에서 허우적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울지 않는 건데. 앨리스는 오리, 쥐들과 함께 눈물에 휩쓸려 떠내려 갔어요. 간신히 눈물의 바다에서 빠져나온 앨리스와 동물들은 몸을 말리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또 흰토끼가 나타나 쪼르르 뛰어갔어요. 흰토끼야,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줘. 앨리스가 불렀지만 흰토끼는 금세 사라졌어요. 앨리스는 숲속을 헤매다 애벌레를 만났어요. 애벌레는 앨리스를 보고 말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얼굴에 걱정이 많니? 원래 내 몸의 크기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 그래? 그럼 이 버섯을 먹어봐. 한쪽은 커지고 다른 쪽은 작아질 거야. 앨리스가 버섯의 한쪽을 먹자 목이 기린처럼 길게 늘어나 나무들 사이로 머리가 쑥 올라왔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비둘기가 앨리스의 얼굴을 날개로 세게 쳤어요. 이 나쁜 뱀 녀석, 내 알을 훔쳐가려고 왔지? 난 뱀이 아니야. 그만해. 앨리스는 버섯의 반대쪽을 뜯어먹었어요. 그러자 몸이 원래 크기로 돌아왔지요. 휴, 이제야 내 길을 찾았어. 앨리스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여기저기를 다니다 작은 문을 발견했어요. 문으로 들어가자 정원에 흰 장미꽃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카드 모양의 정원사들이 흰 장미를 빨갛게 칠하고 있었어요. 왜 흰 장미를 빨갛게 칠하세요? 빨간 장미를 심어야 했는데 실수로 흰 장미를 심었어. 여왕님이 보시기 전에 얼른 흰 장미를 빨갛게 칠해야 해. 그때
하트 여왕이 병사들과 함께 정원으로 왔어요. 여왕은 흰 장미를 보더니 불같이 화를 냈어요. 흰 장미를 심다니 당장 목을 쳐라. 명령을 내린 여왕은 앨리스를 보고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앨리스라고 합니다, 여왕폐하. 넌 나와 그렇게 경기를 가자. 따라오너라. 앨리스는 정원사들을 커다란 화분 속에 얼른 숨기고 여왕을 따라갔어요. 드디어 크로켓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이상한 크로켓 경기는 처음이었어요. 크로켓 공은 고슴도치, 채는 홍학이었어요. 꼴대는 카드 병사가 몸을 굽혀 만들었지요. 앨리스가 홍학의 머리로 고슴도치를 치려고 하면 홍학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내둘렀어요. 고슴도치는 번번이 어디론가 기어가서 없어졌고요. 꼴대를 만든 병사도 걸핏하면 몸을 펴거나 다른 데로 가버리곤 했어요. 이 경기는 엉터리야. 모두 살아서 움직이잖아. 아무리 해도 앨리스는 공을 꼴대에 넣을 수 없었어요. 재미가 없어진 하트 여왕은 앨리스를 괘씸하다며 재판정으로 보내버렸어요. 재판정에서는 하트 모양에 새겨진 카드 인간이 여왕의 파이를 먹은 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여왕은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진행했어요. 다음 증인을 불러라. 어서 증언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을 칠 테다. 여왕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화가 난 앨리스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런 엉터리 없는 재판은 당장 집어치우시지. 뭐라고? 카드의 병정들아, 저 건방진 계집아이를 잡아 가둬라. 아니, 저 아이의 목을 쳐라. 카드의 병정들이 앨리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앨리스는 두 눈을 꼭 감고 팔을 마구 휘저었어요. 앨리스! 앨리스! 어디선가 들려오는 언니의 목소리에 앨리스는 번쩍 눈을 떴어요. 무슨 낮잠을 이렇게 오래 자니? 재미있는 꿈이라도 꾸었니? 응,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 앨리스는 언니에게 방금 겪은 모험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어요. 그리고 다가 시간에 늦지 않게 얼른 집으로 돌아갔어요. 욕심쟁이 거인. 옛날 어느 마을에 덩치가 큰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거인의 집은 성처럼 크고 넓은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가득했어요. 거인은 아름다운 정원이 망가질까봐 늘 무서운 눈으로 정원을 지켰어요. 거인의 정원에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이 먼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거인이 여행을 떠난 사이 온갖 새들과 작은 동물들이 거인의 정원으로 찾아들었어요. 그리고 마을 아이들도 날마다 거인의 정원에서 즐겁게 뛰놀았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여느 날처럼 거인의 정원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천둥 같은 거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거인이 환한 얼굴로 씩씩거리며 정원 한가운데 서 있었던 거예요. 당장 내 정원에서 나가거라! 아이들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리며 허겁지겁 정원을 빠져나갔어요. 거인은 아무도 자신의 정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정원 둘레에 높은 담을 쌓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담을 쌓자 정원은 순식간에 시들어 버렸어요.
다른 집의 정원에는 꽃도 피고 새들도 날아오는데 거인이 정원만은 언제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 한겨울이었어요. 아무리 정성껏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거인의 정원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았어요. 실망한 거인은 더 이상 정원을 가꾸지 않고 커튼이 쳐진 어두운 집 안에서 외롭게 지냈어요. 어느 날 아침 정원을 본 거인은 깜짝 놀랐어요. 정원에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피어난 거예요. 오, 드디어 내 정원에도 봄이 찾아왔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정원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고 나무도 아름답게 우거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여전히 겨울이었지요. 아, 아이들이 와서 내 정원에 봄이 찾아왔구나. 거인은 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왔어요. 거인을 보자 아이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구석에 한 꼬마 아이가 남아 있었어요. 거인은 다가가 꼬마 아이를 나무에 올려주었어요. 거인 아저씨, 고맙습니다. 꼬마는 활짝 웃으며 거인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이 정원은 너희 모두의 것이란다. 거인은 커다란 곡괭이로 높은 담을 허물었어요. 그 후로 거인의 정원에는 날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거인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작은 꼬마는 그 후로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지요. 세월이 흘러 거인은 늙고 병들게 되었어요. 저녁 무렵 정원에 힘없이 앉아있는 거인에게 한 꼬마가 다가왔어요. 오래전에 거인이 나무에 올려주었던 바로 그 꼬마였어요. 아저씨, 아저씨의 정원에서 놀게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이제 제 정원으로 아저씨를 초대할게요. 꼬마가 내민 손을 잡자 거인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거인은 두 눈을 감고 꿈꾸듯 긴 잠에 빠져들었어요.